안녕하십니까. 예, K투자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 상당히 좀 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 시장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마치고 이야기를 해드리진 않았죠. 왜 그러냐면 뭐 특별한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려 합니다. 예. 그러면 시장 먼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오늘 이제 거래소 시장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항소심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근데 이게 장 막판에 이제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3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집행유예가 나왔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뭐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니라 일단 이 삼성전자가 그 이제 단기적인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되면서 장 막판에 거래소 시장을 끌어올렸죠. 근데 이 거래소 시장을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뭐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못 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뭐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주가는 그대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영향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액면 분할입니다. 근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액면 분할에 대한 뭐 부분까지 의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을 갖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역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속적인 그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과연 해결이 될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뭐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은행주들입니다. 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죠.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하고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미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이번 달에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2월달, 3월달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은행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기업은행이라든지 KB금융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주들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이 미국 시장이 반등이 과연 나올 것인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시장도 내일 이제 거의 저점을 찍고 반등할 여력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내일도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50포인트, 오늘 2490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2450포인트에서 한 2500포인트 정도는 일단 반등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미국 시장, 그러면 일단 지난번 저점 부근인 2400포인트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아니 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거래소 시장이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서는 시장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뭐 금융주라든지 뭐 은행주들이 얼마만큼 뒷받침을 해주는지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시장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었던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이 건설 업종, 경기 민감주들이죠. 건설, 철강, 조선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만큼 뒷받침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감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 이유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뭐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히 뭐 옮겨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그동안에 많이 오른 부분 때문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더 많이 탄력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잔재해 있다라고 해서 일단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좀 더 컸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장 막판에는 거의 투매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을 다 끌어내렸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역시 시장이 얼마만큼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냐, 역시 내일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틀릴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의 이슈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소차가 본격적인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단기 이슈가 됐었던 역시 치매 관련된 부분이죠.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치매 관련된 연구 개발에 대한 정책으로 1조 10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치매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으로 대한 종목별 장세 흐름은 장중에 잠깐 이어지긴 했지만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매수가 못 미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이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역시 미국 시장 상승을 하는지, 역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뭐 갭으로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한 800,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고점 부근인 883포인트, 한 885라고 할게요. 885에서 오늘 저점 부근인 858포인트 정도, 850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면 800, 뭐 적게 보면 한 820에서
시작을 해서 한 880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상승하는지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목별로 상당히 좀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그 대신 이제 많이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또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바이오와 제약과 2차전지가 하락을 했지만 과연 이 바이오 제약과 2차전지가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매수세가 붙어서 상승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제 2월 어느 정도 수순이 되면 이제 거래소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약발이 다 됐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수급들로 보더라도 쉽게 이 관련된 종목들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 2200억을 팔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는 곳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저희 이제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은 아니고 이제 증권사에 무료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선택을 해서 저희 정보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나 했죠. 메디포스트를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이제 세 종목이 있었는데 두 종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손절을 다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잘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시장이 단기적인 고점에 봉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근데 모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봉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현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수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계속 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목에 대한 수를 저번 주에 한 3종목 정도로 추려놨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매도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현금을 일단은 최대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뭐 누가 됐든 그래서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2001년도에도 그랬고 시장이 올라갈 때만 시장이 상승을 할 때만 대응을 했었던 사람이랑 참고로 2008년과 2001년은 이 서브프라임과 그리고 9.11 테러가 났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대응했었던 사람이랑 시장이 하락을 경험해 본 사람이랑 어떤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더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물어보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하락을 경험해 본 사람이 주식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 왜?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다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시장에 상승할 때만 매매를 했었던 사람도 많지만 하락을 했었던 해 매매를 거의 다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현금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미리 이거 무료에서도 얘기를 해드렸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미리 계속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뭐 시장이 좋으면 다 수익 나죠. 예, 너도 나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만큼 제일 줄이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장의 하락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하면 어차피 매도하기 전까지는 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버티시기 바라겠고요. 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당연코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당연코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엔 단기적인 매매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하지만 좋을 때보단 나쁠 때가 훨씬 많다. 예, 좋은 시즌이 10달이라고 하면 나쁜 시즌이 2달입니다. 그러니까 2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10달 동안에 대한 반대로 얘기했네요. 좋은 시즌이 2달이라고 하면 나쁜 시즌이 10달이라고 하는 거를 잘 경험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분명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더 대응을 하는지는 이 증권사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니까 신청을 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같은 거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내일도 역시 뭐 문자로 종목에 대한 추천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뭐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결국에 상승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저희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우리 포트에 대한 부분을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 방송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증권 컨텐츠를 증권사에 받으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뭐 이번 주 들어 상당히 좀 시장이 쉽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해 놓으시고 포석을 준비해 놓으셔라 라는 부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또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예. 성공투자 끝까지 이번 주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